봄비가 내린 뒤에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장대비가 지나간 마을의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삼번나무는 이미 연분홍 꽃잎을 반쯤 떨구고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5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다. 서울에서 퇴직 후 정년을 맞은 그는 이제 혼자였다.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 도시의 아파트는 너무 조용하고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조차 외로웠다. 그렇게 그는 어느 날 문득 떠났다. 한번 가보자. 그때 그 마을에. 그때는 반세기 전 20살 청춘의 봄이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정우는 느티나무를 지나며 손끝으로 거칠어진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다. 그때의 감촉과 비슷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는 한 소녀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햇살에 눈이 부시다며 두 손으로 눈가를 가리던 소녀. 그녀의 이름은 은희였다. 정우는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집안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은희는 면장의 딸이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매일 느티나무 아래서 만났다.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가끔은 손끝이 닿는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봄이 지나가기 전 정우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기다릴게요. 은희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울먹이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버렸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정말로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다. 정우는 아들 결혼식장에 앉아 있었다. 신부 측 가족이 입장하던 순간 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꽃잎이 흩날리는 예식장 문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단발머리, 여전히 고운 눈매. 은희였다. 그녀의 옆에는 신부가 있었다. 신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순간 정우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 그럼 저 아이가? 그렇다. 그의 아들이 사랑한 여인은 은희의 딸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심스레 눈을 마주쳤다. 은희의 눈가가 떨렸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오래된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이에요, 정우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우는 20살 시절의 봄으로 돌아간 듯 했다. 은희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하늘이 장난을 치네요. 우리가 사돈이라니. 둘 다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이미 오래전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은 사돈으로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됐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인사뿐이었다. 하지만 손주가 생기고 명절이 오고 집안 행사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대화가 늘었다. 정우는 은희의 말투와 표정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손주의 돌잔치가 끝난 뒤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둘만 남았다. 은희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물었다. 정우 씨, 그때 왜 연락 안 했어요? 그때요? 군대 갔다 온 뒤 저 기다렸어요. 정말로. 정우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가 결국 낮게 말했다. 은희 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 듣고 그냥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건 아버지가 억지로 시킨 결혼이었어요. 그때 편지 보냈는데 혹시 받지 못했어요? 편지요? 정우의 눈이 커졌다. 못 받았어요. 한 통도요.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커피잔 위의 김이 천천히 흩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다. 이젠 사돈이잖아요. 서로 조심해야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오래전 이별의 순간처럼 쓸쓸했다. 정우는 홀로 남아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50년 만에 다시 살아난 첫사랑의 온기였다. 그날 밤 은희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결혼식장의 환한 조명 아래에서 마주쳤던 정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눈동자만은 그때 그대로였다. 정우 씨, 은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목 끝까지 차오르는 감정이 이상하게 따가웠다. 그녀는 침대맡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다. 은희는 손끝으로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있었다. 그 편지들은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그녀는 한 장을 꺼내어 천천히 펼쳤다. 정우 씨에게 이제 곧 군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매일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가요.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이 조용히 울어요. 꼭 무사히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글씨는 아직 또렷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의 봄바람, 들꽃 냄새, 느티나무 아래서 웃던 정우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졌다. 그녀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던 건 4번이었다. 하지만 답장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기다림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가자 사람들은 말했다. 그 사람 아마 벌써 다른 여자 생겼을 거야. 잊어요. 아직 젊잖아요. 그녀의 아버지도 결국 화를 냈다. 그만 잊어라. 그 농부의 아들과는 안 된다. 결국 은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시집을 갔다. 남편은 순하고 성실했지만 사랑은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편지를 써서 불태웠다. 그 불빛이 꺼질 때마다 마음속의 정우도 함께 사라지길 바랐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살았다. 딸 하나 소중히 키워 대학에 보내며 인생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수줍게 말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데 너무 성실해요. 이름은 윤호예요. 그때는 몰랐다. 그 윤호가 정우의 아들이라는 걸.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은희는 딸의 베일을 고쳐주며 조용히 웃었다. 행복해야 해. 세상에서 제일.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그를 보았다. 하얀 꽃길 끝 신랑 아버지석에 앉아있던 정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50년 전의 봄, 느티나무 아래에서 웃던 소년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남자로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인연일까? 은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운명은 정말로 장난을 치는 법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그와 다시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는 차마 오래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은희 씨.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그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밤에 돌아온 뒤 그녀는 오랫동안 거실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돈이래요, 우리가.
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고였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우린 이미 너무 늦었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생의 온기였다. 그녀는 문득 그를 만나고 싶어졌다. 그냥 옛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며칠 뒤 은희는 핑계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정호 씨 손주 생일 잔치 때 사진을 제가 조금 더 찍어뒀어요. 보내드릴까요? 아, 고맙습니다. 혹시 근처라면 제가 받아가도 될까요? 그래요. 그럼 카페에서 잠깐 볼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을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비가 내린 후라 공기가 축축했고 창가에 앉은 그들의 그림자가 겹쳤다. 은희는 사진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제 진짜 할아버지네요. 정호는 웃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근데 은희 씨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린 이제 사돈이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은 살짝 붉어졌다. 커피 향이 은근히 피어올랐다. 그 향 사이로 두 사람은 오래된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다. 서로 잃어버린 편지, 지나간 오해, 그 시절의 꿈. 그리고 서로의 청춘이 아직 그 안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카페 밖에는 노을이 내려앉았다. 은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은희 씨, 우리 그때 못한 얘기 언젠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웃었다. 그날이 오면요. 그 미소에는 50년의 세월과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호는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손주 돌잔치 준비로 엄마가 좀 도와주신대요. 그래, 은희 씨가? 네, 요리도 잘하시고 손재주도 좋으시잖아요. 같이 오시면 더 든든하죠. 정호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같이 온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그녀와 다시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웃게 될 생각에 마음이 괜히 어수선했다. 토요일 오후 집에는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다. 정호는 테라스 화분에 먼지를 털며 괜히 분주한 척했다. 마음이 들뜬 것을 스스로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사돈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직접 만든 음식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은희 씨 어서 와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눈부셨다. 세월이 흘러도 고운 사람은 고운 법이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딸과 아들은 아이를 챙기느라 분주했고 손주는 아장아장 걸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눈빛이 몇 번이나 마주쳤다. 짧고 조심스러운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다. 저녁 무렵 손주가 잠이 들고 젊은 부부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은희는 조용히 차를 따랐다. 정호 씨, 요즘은 혼자 지내신다면서요? 네. 아내가 떠난 지 좀 됐죠. 지금은 그냥 시간 보내는 일이 하루의 전부예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비슷하니까요.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천천히 멈춘 듯 했다. 정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 어땠을까?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랬다면 이렇게 사돈으로 만나진 않았겠죠.
그건 그렇네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게 된 게 기적 같아요. 기적이라기보단 하늘의 장난이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정호는 그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사돈이란 말 아직도 어색하지 않아요? 솔직히요? 아직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이들이 서로 사랑했는데. 은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사랑과 체념, 그리고 미묘한 미련. 그날 밤 은희가 돌아간 뒤에도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자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났다. 은희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며칠 뒤 우연처럼 또 그들은 마주쳤다.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열린 가족 행사였다. 은희는 손주 손을 잡고 있었고 정우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뛰노는 동안 그들의 시선이 교차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은희가 먼저 다가왔다. 사진 잘 찍으시네요. 습관이에요. 예전엔 이런 걸 자주 찍었죠. 그때도 카메라 들고 다녔잖아요. 기억나요? 당연하죠. 느티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은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낡았지만 버리지 못했어요. 그 말에 은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아프면서도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점점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명분은 손주 때문이었다. 하지만 메시지의 끝에는 언제나 짧은 안부가 붙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커피 한 잔 생각나면 연락 주세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안에는 분명히 감정이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감정은 이미 사돈의 도리를 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정호 씨, 내일 바람 좀 쐬실래요? 근처 호수공원에 벚꽃이 폈대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오랜만에 봄 구경하죠. 다음 날 그들은 호숫가를 걸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잔잔한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다. 은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가를 바라보았다. 정호 씨,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거죠? 그의 대답은 잠시 늦었다. 늦긴 했죠. 하지만 그래도 난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은희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돈인데도요? 정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돈이라서 더 조심스럽지만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벚꽃잎 하나가 은희의 어깨에 떨어졌다. 정호가 그것을 살며시 떼어내려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서로의 심장이 동시에 크게 뛰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둘은 그저 조용히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을바람이 스며드는 저녁,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수공원 벚꽃 산책 이후 마음속의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사돈의 도리라 그래도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은희와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다. 처음엔 손주와 관련된 안부나 가족 행사 소식이 전부였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바뀌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저녁 산책은 하셨어요? 새로 나온 책을 읽고 있어요. 짧은 메시지 안에 담긴 조심스러운 관심과 배려가 둘의 마음을 천천히 뒤흔들고 있었다. 은희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우와 나눈 대화가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정우 씨,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이건 뭘까? 자신이 이미 50년 전 청춘의 첫사랑을 잊지 못했음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은희는 작은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말했다. 정우 씨, 이번 주말에 호숫가에 같이 가실래요? 그녀의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장과 설렘이 묻어 있었다. 정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날씨도 좋다고 하네요. 함께 가죠. 주말 두 사람은 다시 호숫가를 걸었다. 물결 위로 반짝이는 햇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그리고 고요한 호수의 숨결. 은희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마음이 참 복잡해요. 정우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사돈의 돌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네요. 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호수 물가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겹쳐졌다. 은희는 얼굴을 살짝 돌리며 말했다. 정우 씨,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 질문에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단호함 속에서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둘은 벤치에 앉아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은희는 조심스레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저 예전 편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 몰랐던 거죠. 나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편지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이미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항상 남아 있었죠.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감정은 아직 그대로였다. 은희는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며 정우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둘을 가로막고 있었다. 딸과 아들의 결혼, 가족 간의 시선, 사돈이라는 틀. 그 틀 안에서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우 씨,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 정우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요. 단지 조금 조심스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숨길 수 없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정우 씨,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은 몰랐어. 정우 역시 거실 창가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다. 사돈이라는 벽이 있지만 이 마음은 이제 숨길 수 없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둘은 점점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 사랑과 죄책감,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벚꽃잎과 가을 낙엽이 함께 흩날리는 호수공원 길 위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50년 전의 첫사랑이 이제 사돈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마을은 차분한 분위기에 잠겼다.
정우와 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도 겉으로는 평온한 사돈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둘 다 가족과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의 딸이 다정하게 말했었다. 엄마, 아버님과의 가족 모임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왔다.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정우 역시 같은 고민을 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 그는 이제 사돈의 입장에서 은희와 감정을 숨기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절감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50년 만에 재회를 맞이한 그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린 명절 모임에서 사건이 터졌다. 친척과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희와 정호는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다. 잠깐 눈이 마주친 순간 친척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저 두 분, 뭔가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 같은데. 은희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고 정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무심코 날카롭게 둘을 쏘았다. 모임이 끝난 후 은희는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정호에게 말했다. 정호 씨,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걸까요? 우린 단지 가족인데.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렇지만 현실이에요. 사돈이라는 벽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갈등은 더 뜨거웠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태였지만 주변의 시선과 도덕적 규범이라는 벽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정호는 은희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은희 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숨길 수 없어요. 은희는 떨리는 손을 그 손 위에 올렸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 아파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공공장소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과 고통을 동시에 느꼈다. 또 다른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발생했다. 은희의 딸과 정호의 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결혼을 결정했지만 그들의 부모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혼란과 오해가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었다. 어느 날 은희는 혼자 집에 앉아 지난 50년을 되돌아보았다. 정호와의 첫사랑, 군대 이후의 기다림, 그리고 억지 결혼과 상실, 세월 속에서 쌓인 아픔과 감정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호 씨,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다시 다가오다니. 세상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만은 숨길 수 없어요. 정호 역시 집에서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책을 펴고 글자를 읽는 척했지만 머릿속에는 은희의 미소와 눈빛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사돈이라는 벽이 아무리 높아도 마음까지 막을 순 없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현실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세상의 벽 앞에서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감정을 숨겨야 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호숫가에 다시 마주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 불씨는 여전히 타올랐다. 정호는 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언젠가는 세상과 맞서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은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들은 그렇게 겨울 호수 앞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세상의 벽을 잠시 뒤로 한 채
5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호수공원에는 겨우내 숨죽였던 새싹과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었다. 정우와 은희는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왔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가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둘 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을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돈으로서, 부모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정우는 호수 벤치에 앉아 은희를 바라보았다. 은희 씨,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죠. 은희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네, 정우 씨, 저도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 이 감정, 50년 동안 묵혀두었던 사랑 모두 정직하게 느끼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에게 완전히 열렸다. 세월과 세상의 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그 위에 마음의 다리를 놓기로 결심했다. 손주가 뛰어놀던 잔디밭을 배경으로 정우는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변의 시선, 가족의 마음, 그리고 오래된 규범.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은희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소중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감정. 50년 전 첫사랑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의 심장은 오래된 시계를 되돌리듯 서로를 향해 똑같이 뛰고 있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정우와 은희는 여전히 사돈이었지만 서로의 눈빛과 작은 손짓으로 이미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 가족들의 담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우리 서로를 지키자. 밤이 찾아오고 둘은 다시 호숫가에 섰다. 물결에 비친 달빛이 잔잔히 흔들렸고 바람이 살짝 불어 은희의 머리칼을 날렸다. 정우는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50년 전 느티나무 아래에서 느꼈던 첫사랑의 설렘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감정이 하나로 합쳐졌다. 둘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 후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벽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면서도 서로에게 솔직한 삶을 선택했다. 딸과 아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부모의 진심과 서로에 대한 배려를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사돈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였다. 은희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이제 50년 전의 그 봄날처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네, 은희 씨.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지난 세월을 보상하듯 서로에게 온전히 주어진 거예요. 벚꽃이 흩날리고 호수 물결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50년을 기다린 사랑을 마침내 완성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돈이라는 벽, 세상의 시선, 시간의 흐름마저 넘어 한편의 서정시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피어났다.